대한민국에서 내추럴 끝판왕은 이용승인가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불시도핑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이용승 선수 같은 경우에 불시도핑을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못 믿죠. 어떻게 보면은 내추럴 로이더 그 사실을 밝히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자기 혼자만 아는 사실이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설기관 선수가 가장 많은 불시도핑을 통과하면서 본인이 내추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추럴로서의 커리어 역시도 국내에서 제일 많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내추럴 끝판왕을 골라라 그러면은 설기관 선수가 되겠죠. 훈장까지 받았잖아요. 국가훈장까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설기관 선수 밑으로는 사실 내추럴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이제 믿음이 간다 라고 했을 때 저도 뭐 단 한 명도 못 믿습니다. 설기관 선수 한 명은 제가 유일하게 저 정도의 불시도핑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내추럴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제 내추럴 주장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아예 안 믿어요. 이용승은 보디빌딩 라이프 끝판왕. 모든 보디빌더들이 보디빌딩 라이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승 씨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디빌딩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디빌딩 라이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데, 보디빌딩 자체로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보디빌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합 몇 개 나가면은 다 보디빌더래. 물론 이제 생활체육 보디빌더는 될 수 있죠.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보디빌딩.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즐기기 위해서 보디빌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생활체육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자기가 나는 소개를 할 때 직업 보디빌더다, 나는 직업이 보디빌더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진짜로 보디빌딩으로 밥 벌어먹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원준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용승 씨 같은 경우에도 보디빌딩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유튜버라고 불러야죠. 보디빌딩 말 그대로 보디빌더로 상금을 얻거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경계가 요즘에는 모호해지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로 보디빌딩으로 내가 광고를 얻어서 뭐 머신의 광고 모델이 되거나 이런 분들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디빌더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유튜브로서 내가 유튜브에서 구독자를 많이 모아서 유튜브 광고를 받아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을 하는데, 보디빌딩이 하나의 수단이신 분들이 있죠. 보디빌더를 직업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그런 분들은 유튜버라고 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보디빌더의 숫자는 굉장히 소수다.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장성엽이랑 김강민 중에 현식전 누가 더 우위라고 생각하나요? 이거는 솔직히 지금 현재는 비교가 안 되죠. 지금 현재는 장성엽 선수가 너무 지금 고점을 찍어버렸지. 나바라고 하는 단체를 해외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놀드도 뭐 나바에서 우승하고 뭐 그랬으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잠깐 높은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어쨌든 IFBB가 탑 클래스의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그 IFBB라고 하는 탑 클래스의 무대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낸 장성엽 선수를 아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절대.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장성엽 선수가 당연히 위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장성엽 선수나 김강민 선수는 시합을 통해서 그 시합으로 상금을 받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보디빌더다. 두 분 다 이제 진정한 보디빌더인데 굳이 뭐 누가 더 위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현재는 장성엽 선수가 더 위다. 이게 이제 합당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틴 용품 파는 것도 보디빌더로의 수입에 포함이 되나요? 프로틴 용품 파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유튜브의 수익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함으로써 내가 그런 것을 광고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보통 유튜버들이 커미션 떼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분들이 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구매를 해주시면은 그 구매 물품에 대한 뭐 몇 퍼센트의 마진을 유튜버가 먹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유튜브로서의 수익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보디빌더의 수익이 개념적으로 따졌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명한 보디빌더예요. 근데 머신 회사에서 나한테 연봉을 줘. 너를 광고 모델로 쓰겠다. 연봉을 줘서 계약을 맺고 내가 유튜브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 광고 수익을 내가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은 보디빌더, 말 그대로 직업적 보디빌더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김준호 선생님이 있죠. 김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뉴텍이라는 데와 계약이 돼 있었는데 사실 SNS 활동을 거의 안 했었잖아요. 인스타 같은 건 했는데 유튜브는 거의 안 했었고, 유튜브는 지금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보디빌더의 가치를 보고 광고를 주는 거냐, 유튜브의 가치를 보고 광고를 주는 거냐는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빌더라는 가치를 보고 광고를 주는 거면 그거는 명확히 저는 프로 보디빌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의 그 구독자를 보고 광고를 주는 거는 그거는 그냥 유튜버인 거죠. 그래서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로 보디빌딩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의 숫자가 정말 적어요. 왜냐하면은 야구나 축구나 이런 프로 스포츠들도 프로 선수의 숫자는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보디빌더는 야구나 축구나 이런 스포츠보다 비할 바 없이 인기가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 선수의 숫자가 훨씬 적은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사설단체들에서 IFBB 말고 여러 되게 많은 사설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설단체들이 프로랍시고 이제 대회 1등 하면은 프로 타이틀을 줘. 나는 프로 보디빌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정말 많아진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은 다 프로가 아니다. 직업적으로 프로가 되려면 당연히 보디빌더로서 수익이 있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보디빌더라고 자칭하는 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이제 보디빌딩으로는 수익을 거의 못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디빌딩으로 상금을 받은 게 한 100만 원 좀 넘게 받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내가 생활이 되냐고. 그 100만 원 받은 상금으로 내가 생활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디빌더가 아닌 거지. 나는 생활체육인이지. 내 수익은 센터 수익하고 유튜브 수익이 훨씬 큰데. 도리안 H 히트님 그래도 IFBB 프로면 보디빌더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지 않나요? 프로인데 돈을 하나도 못 벌잖아. 그게 어떻게 프로예요? 도리안 H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프로야구 선수야. 내가 프로야구 선수인데 야구로는 돈을 못 벌어요. 야구 레슨을 해서 돈을 벌어. 이 사람이 프로야구 선수예요? 아니지. 야구 코치지. 그건 야구 코치라고 해야지 그걸 프로야구 선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원래 없어. 근데 이제 이 보디빌딩 판이 되게 재밌는 게 프로라는 타이틀을 아무한테나 줘버리니까 프로라는 타이틀을 그냥 아무한테나 줘버리잖아요. 이제 지금 1년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 100명 거의 뭐 몇천 명의 프로가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숫자의 프로들이 1년에 계속 생겨. 그런 프로 스포츠가 어디 있냐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인맥은 그냥 따라오는 건가요? 근데 김태훈님 일단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인맥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자기 인생도 못 챙기면서 인맥 하면서 맨날 술 먹고 다니는 사람도 많던데 자신이 먼저 성공해야 인맥도 따라오는 건가? 저도 일단 성공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뭔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은 발전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거는 분명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고기남자님이나 다른 유튜브 하는 운동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인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진짜로 이제 사회적으로 저는 성공을 못했지만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발전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옆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도 예측은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그런 자리에 가고 이런 행위는 같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푸어라는 관점도 저는 되게 비슷하게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자동차 좋은 걸 사서 옷 같은 걸 좋은 거 사서 그냥 허영심에 그런 것들을 사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바보 같은 짓인데 반대로 좋은 차나 좋은 옷이나 좋은 시계를 차고 내가 진짜로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차나 옷이나 시계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스타일로 자기가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달라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의 원천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진 않았는데 자신감은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소극적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그 자신감을 얻었던 거는 사실은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군대가 워낙 산골부대다 보니까 컴퓨터도 없고 뭔가 여가 활동을 할 게 없었어요. 군대가 철원에서도 되게 열악한 부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책 읽는 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군대를 참 잘 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오지 산골로 가니까 할 게 없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대에 있는 책도 그 군부대 내에 있는 책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책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도 거의 없었어. 선임들이 두고 갔던 책 이런 것만 있고 그래서 책이 이렇게 책장 하나 정도 있었거든요. 권수로 따지면 한 200권 될까요? 200~300권 될 것 같은데 저는 군대에서 그냥 그 책을 다 봤어요. 그래서 원래 태어나서 정말 책 읽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군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심리학 책부터 경제, 무협지, 자기계발 서적 가리지 않고 거기 있는 걸 그냥 다 읽었어요. 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그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움직이는 거, 사회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생기고 나서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그거를 좀 깨닫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들보다는 최소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제대하고 나서. 그러면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원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제 항상 이렇게 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를 책상에다가 그냥 이렇게 펴놔요. 공부할 것들, 뭐 MAT 이런 거, 뭐 공부하는 것들 펴놓고 생각나면 계속 보는 거야. 이런 거 세미나 갔던 뭐 공부하는 자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쌓이고 나면 그 지식을 토대로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운동에 대한 대화를 할 때 내가 이런 지식적인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되게 만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운동이 되는구나, 이런 걸 만족을 하면은 거기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남에게 지식적인 도움을 줄 때 제 자존감이 또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행위들, 뭐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그게 무엇이 됐든 뭔가를 갖고 있고 실제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자존감의 원천이 아닐까. 근데 내가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자존감이 없었거든요.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내 삶이 개미 같은데, 다람쥐처럼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좀 많이 달라진 거죠, 그것들은.